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진로상담의 이영길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정은 부모 자녀 간에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은 부모 자녀 간에 서로 화목하고 존중하고 친밀감 있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또는 이제 부모님들 직장 가시면 혼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친밀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이곳에서 부모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사춘기 자녀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4가지 신호. 주제가 조금 거칠고 좀 불편한 감이 있죠. 어떻게 부모하고 자녀가 싸울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다툰다? 또는 뭐 좀 갈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려다가 그냥 쉽게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지내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 좀 힘든 상황이 생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 뭐 공부죠, 뭐. 더군다나 이렇게 몇 개월씩 학교를 안 가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이제 몇 개월, 그러니까 이번 학기 끝나고 개강을 하게 되면 학업이 쑥 성장한 아이도 있고요. 잘했던 아이가 조금 처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자기주도 학습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저는 오늘 공부시키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원래 사춘기는 부모님에 대해서 뭐 반항하거나 거칠거나 게으르거나 그런 특징이 물론 있지만 그게 두드러지는 시기는 분명 아닙니다. 또 사춘기 자녀라 그래서 뭐 게임만 하거나 핸드폰만 보거나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쉽게 얘기하면 현실에 부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는, 그러니까 현실에 부적응하는 그 이유를 제가 좀 살펴볼 건데 그 2가지를 부모님께서 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 못지않게요,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그 심리적으로 고립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모르겠지만 뭐 매우 잘함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제 중학교만 올라가도요, 아이들이 성적표가 무섭게 나와요. 숫자로 표현이 되고 등급도 표시가 되고 내 성적이 숫자화되고 타인에게 노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이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아이들은 알아요. 누가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거를요, 성적표 안 봐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적이 높은 아이든 낮은 아이든 관계없이 동일해요. 뭐 전교 1등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2번째는 아이들이 몸이 컸죠. 사춘기가 되면.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동기의 특징이 있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내 행동, 내 말의 결과에 따라 상관없이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렸을 때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때,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부모님들이 진짜 전폭적으로 이뻐해주고 정말 내 아이가 최고다 이렇게 인정받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빠른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뭐 영어를 잘하느니 뭐 수학을 빠르느니 뭐
예, 그렇게 난리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그 순수한 그 사랑이죠. 그죠? 그게 우려로 바뀝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하지? 키가 적어도 문제고, 살이 쪄도 문제고, 영어를 못해도 문제고, 수학을 셈이 늦어서 문제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부모님들은 아이가 원하는 전폭적인 지지를 못하게 되고요. 우려와 또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물론 뭐 잘 지내고 또 어느 정도 티격태격 해더라도 또 원만하게 해결되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조화적인 그런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싸우느냐 하면 부모님과 자녀의 본성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도 얼마 전까지는 내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원가족의 원부모로의 자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녀로 살아봤지 부모 역할이나 부모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가족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거, 간접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노하우라 그러면 그거죠, 그거. 그런데 뭐 저도 또 부모님들도 인정하시겠지만 그렇게 순기능적인 좋은 것들만 배웠다고 할 수 없죠. 우리 부모 세대는 뭐 전후 세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사는 게 너무 빠듯했고 그래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성공지향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인격, 감정,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챙겨지지 못했죠. 근데 요즘 아이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도 본능적인 본성을 갖고 아이들을 대하고요.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뭐 태어나 보니까 지금의 엄마 아빠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답게 자녀 역할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님을 만족스럽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좋은 관계가 되는지 모르죠. 뭐 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까? 학원에서 가르칩니까? 뭐 어디 가도 배우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든 아이든 서로 본능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그래요. 어렸을 때는 아이가 잘했다고. 성격도 좋고, 말도 잘 듣고, 또 시키는 거 잘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제멋대로가 됐다고. 근데 사실 부모님, 아이들은 사실 처음부터 제멋대로 컸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동기 때는, 어렸을 때는 힘이 약하잖아요.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제멋대로 하고 싶지만, 자기를 누른 거죠.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서, 엄마 이렇게 살핀 거죠. 엄마 마음을 살피고 감정을 살펴서, 어떻게 보면 생존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요. 이제 몸도 커지고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싫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멋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실망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본능이 충돌하다 그랬는데 역시 왜 그러냐?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처음 해요.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자녀 역할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하면 사고 나잖아요. 좋은 부모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규칙을 잘 알고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초보 운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죠. 오늘 4가지 신호라는 게 아마 교통신호. 맞습니다.
교통법규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자녀 교육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 운행하는 모범 운전수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사고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교통사고가 생기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보게 되면 어떻게 하다가 뭐 졸음운전을 했다거나 또는 과속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사건 사고를 우리가 정보를 접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피해야 되겠다. 뭐 요즘 이제 뭐 졸음쉼터라는 게 다 있죠. 이게 좀 잠을 자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안전 대책을 세우는데 근데 부모 자녀 운전은 그렇지 못해요.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부모 자녀 관계의 이런 교통사고는 접하면 다 처음이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 규칙, 관계 규칙을 신호등에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가 신호를 보낼 때는 부모가 그 아이가 보내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를 알고 운전해야 되고요. 꼭 부모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이도 그렇게 해야죠. 아이도 부모가 어떤 신호를 표현했는지, 보냈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끔 안전 운행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지죠. 안전 운전을 넘어서는 운전 방법이 있죠. 나만 안전 운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실수,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때 나를 방어하는 방어 운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운전수란 방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안전 운전을 넘어서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내가 피해가거나 안전하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어 운전 모범 운전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신호등은 두 가지가 있죠. 보행자용 신호등, 그 다음에 운전자용 신호등. 그래서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등부터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 빨간불과 파란불을 명확하게. 그래서 빨간불일 때 멈추고 파란불일 때 가는 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죠. 아이가 부모에게 하기 싫다. 나 부모님 뜻대로 하기 싫다. 이렇게 빨간불을 표현할 때, 말과 행동, 표정으로 표현할 때 부모님들은 파란불로 바꿔 강요하거나 설득하면 자칫하면 오작동 생길 수 있죠. 그죠?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됩니다. 자녀가 파란불을 보일 때는 움직이셔도 됩니다. 부모 의견, 자녀 의견이 같을 때는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사실 뭐 파란불일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노란불일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가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신호등 한번 초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빨간불이 제일 길어요. 뭐 3분 이상 가더라고요. 파란불은 1분 정도뿐이 안 줘요. 근데 노란불은요, 3초. 사고가 노란불일 때 제일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근데 노란불은 파란불, 그 다음에 노란불, 그 다음에 빨간불로 가요. 빨간불에서는 바로 이렇게 청색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노란불이니까 파란불로 좀 끌고 오고 싶은, 파란불로 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관계가 좋았던 부모 자녀라면 아이들이 노란색일 때 빨간불로 안 가고 파란색으로 올 수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순간 미리 파란 신호를 요구를 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노란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기다려라 사인이지만 사실은 부모님은 멈추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칫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할 때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보행자 신호등, 교통신호등 노란불일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이유는 급하게 내가 우선이다 이렇게 할 때 사고가 나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노란불일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빨간불이라고 인식하시면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노란불에서 좌회전할게요. 좌회전일 때는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님은 직진이나 우회전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좌회전 신호를 보낸다면 따라가줘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따라가는 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겁니다. 아이가 좌회전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보기엔 그게 최선도 아니고 좋은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일탈이나 탈선이 아니라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따라가 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요. 아이가 직접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자기 스스로 보게 되기 때문에 우선 책임감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려고 따라오셨구나. 감동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한두 번 따라가주면 아이가 그다음부터는 더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또 한 번 더 부모님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그게 친밀감이죠. 그래서 좌회전일 때는 부모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드셔도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의 신호등을 보고 부모님이 방어 운전하듯이 반대로 부모님이 신호등을 보여주고 아이가 이 신호등에 맞게끔 운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동시에 하면 참 좋겠는데 또는 아이가 먼저 그걸 배워오면 좋겠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도 흐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먼저 신호등 보는 훈련, 아이에게 이렇게 맞추는 걸 본보기로 보여줘야 신호등이 있구나. 방어운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이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컴퓨터 문제 때문에 심각하죠. 스마트폰 때문에. 사춘기 문제, 대명사가 스마트폰, 게임 이런 거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저희 학생들에게는 평일날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주말에만 한 하루에 2시간씩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그리고 PC방은 될 수 있으면 안 보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벌써 이미 매일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게임을 하루 이제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당연히 무슨 색깔? 빨간색을 보여줘야죠. 빨간색 불이 들어와야죠. 근데 빨간색 불 들어오는 게 늦어지면 어떻게 아이가 오해하느냐면요. 노란불이나 파란불로 아이가 인식을 해버려요. 노란불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 더 해도 엄마가 화 안 내는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예 빨간불을 표시를 안 해주면 아이는 엄마가 그냥 인정해 주네.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겼으면 반드시 부모님이 신호등을 보여라. 빨간 신호등을 보여야 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엄마들은 벌써 2시간 넘게 안 하면 이제 그만해 2시간 넘었어. 조금 더 지나면 아이가 그래도 계속해요. 그러면 짜증나죠. 거봐 너 게임 중독이잖아. 계속하고 싶지?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널 못 믿는 거야. 엄마가 시키는 건 하나도 안 해. 마지막 말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컴퓨터를 아예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왜 아이가 이게 수정이 안 되냐면요. 빨간 신호등만 켜주고 빠졌어야 되는데 체벌까지 다 끝낸 거예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죄했죠. 그래서 아이가 수치심 내지는 자존심을 상하게 했죠.
그래서 아이는 이미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갖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했으니까. 엄마한테 나 싫은 소리 들었으니까 내가 약속 어긴 건 이걸로 퉁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만 해주면 아이가 효과가 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시간만 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네. 엄마 마음이 불편하다. 엄마는 네가 약속을 지킬 때 좋은데, 편안한데. 엄마는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어. 아이를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죠. 엄마 마음만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죠. 아직 아이한테 체벌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벌써 진짜 조금 심각한 아이들은 뭐 들은 척 만척 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신호등이 고장 나거나 막 진짜 그 규칙 안 지키고 막 그 무슨 운전이라 그럽니까? 제 맘대로 하는 운전. 그렇게 하는 거죠. 엄마의 마음을 빨간색으로 표현해 주는 건 엄마의 규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에요. 그렇지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아이에게 수치심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아이는 그 순간 면죄부를 갖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의 변화를 생각해서 아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벌써 아이를 오해하게 하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답답하시겠죠. 엄마가 빨간 불만 이렇게 껌뻑거리는 게.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는 정답을 얘기하면요 삐져요.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더 떨어질 거야. 그런 얘기는 삐져요. 협박으로 들어요. 협박으로 들으면 자존심 상했죠? 면죄부 갖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체벌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해라는 금기어예요.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먹힙니다. 아이가 전적으로 나한테 의존할 때는. 그때는 유효해요. 그렇지만 사춘기 자녀에게 공부해라는 사용기간이 끝난 용도 폐기돼야 될 용어입니다. 본인들께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빨간색, 파란색 신호등을 보여줘도 안 바뀌는 아이들. 안전운전 안 하는 아이들. 폭력적으로 운전하는 아이들이 사실 정말 문제죠. 이미 신호등이 고장난 아이들. 안타깝죠. 저도 참 그런 면으로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쫙 변화시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상담 전문가나 무슨 전문가 많잖아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원인은 잘 찾고 뭐 어느 정도 그 실마리를 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는요 부모님하고 관계에서만 변화가 됩니다. 이게 단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신호등이 고장나는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단계는 그냥 내면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외로워하고 또 화내고 남들이 잘 모르는 거죠. 속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단계가 조금 심각한 건데 이제 부모님한테 표출을 하는데 조금 과하게 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욕설도 쓰고요.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기분 나빠 신호등만 깜빡깜빡하면 되는데 정죄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죄하고 친구 정죄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까지 정죄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배웠을까요? 혼자 창조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부모님한테 배운 게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2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내 가족. 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가족 앞에서는 이제 본능적으로 동물의 세계에 나오는 동물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정말 심각한 단계예요. 제3자, 타인에게 자기의 본능, 이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 내 마음속에서 있었던 거를, 두 번째는 내 부모, 가족에게 드러냈던 거를 이제 막 아무나. 그래서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 중에는 벌써 그렇게 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어렵죠. 그러면 전문가에게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 움직여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은 미리 알고 미리 예방하고 방어 운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제가 만나본 결과 어떤 아이들이 좀 많았냐면 어려서 부모님의 지나친 열정, 또 아이가 그 열정, 부모님의 요구에 맞추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 멋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가 너무 열정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반발심을 누르고 아동기를 지내다가 사춘기 때 그나마 성취감이 유지가 되면서 뭐 부모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힘들지만 그걸 억지로 참고 가,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성적이 낮게 나온다거나 어떤 부분에 뭐 예체능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성취가 안 나타나면 이제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반항적으로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지는데 멈춰야 됩니다. 제가 좀 뒤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멈추고 아이들이 내게 부탁하러 올 때, 요구사항이 왔을 때 그때가 아이들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좀 심각하게 아이들 신호등이 고장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면 안 돼요. 게임을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 밥은 먹여야 된다고 PC방 마냥 라면 끓여주고 굶으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이가 뭔가를 요구할 때 뭐 하라고요? 신호등만. 파란불, 빨간불. 네가 그렇게 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또 정죄하거나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또 면죄부라 그랬죠. 뭐 듣지도 않을 거예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번이 기회구나 하고 섣불리 아이의 운전을 대신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대로 데려가려고 하면 운전대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막 몸싸움도 하고요. 뭐 난리가 나죠. 신호등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아이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도 안 되고 또 무턱대고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 타협하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자녀 관계예요. 타협형. 아이가 뭔가 요구할 때 부모님의 판단을, 생각을 알려만 주고 또 반대로 아이가 뭔가 부모의 그 신호등을 보고 또 아이가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등 운전자 관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렸던 친밀감을 다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첫 번째는 한 가지 신호만 보내는 아이라 그랬잖아요. 빨간색. 근데 신호가 너무 빨리는 것도 좀 힘듭니다. 기복이 심한 경우의 아이들이죠. 부모님들은 아이들 길러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황색불, 여유 시간이 없이 계속 뭐 빨간불, 파란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고 갑자기 또 아이들이 변하니까 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좀 심리적인 안정 상태가 된다면 기질적인 차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심각한 경우예요. 신호가 아예 꺼져 있는 경우입니다. 청소는 우울증이죠.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먹지도 않고 잠도 거의 안 자는 것 같고요. 그냥 컴퓨터만 보죠.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비현실 속에서만 사는 아이들. 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비 같은 아이들이 있죠.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요즘 자꾸 생기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더 긴장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안 갈 수 있도록 미연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는 사춘기 아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냥 아동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첫 걸음마부터 부모님들께서 전문가가 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정말 전문가 수준까지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 자, 아이들만 이런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도 그 신호등을 보지 못하는 색약, 생명이 있습니다.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신호등 색깔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색약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아예 뭐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도 없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부모님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셔야 돼요. 요즘은 색약, 생명 이렇게 하는 안경. 그러니까 교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빨간불 신호를 보내면 부모는 멈춰야 됩니다. 아이가 파란불 신호를 보내면 움직이셔도 좋고요. 황색불 신호면 기다리셔야 되는데 멈추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좌회전 화살표를 보여주면 아이 뜻대로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따라가는 게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내 아이인데 또 빨간불이 좀 길어져서 지체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야 많이 힘드시죠. 그죠? 하지만 좀 늦게 가면 되죠. 뭐 1년 늦는다고, 2년 늦는다고.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대학 졸업하고 상당 기간 제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만 6년 이상, 7년 이상 소위 백수 생활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길을 찾아서 청소년 상담가가 됐는데 제 뒤에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기다려주시는 돌아가셨지만 저희 모친이 계셨어요. 한 번도 저를 저주하시거나 저희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게 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내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기다려만 준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 길을 찾아요. 제가 그렇게 찾았거든요. 자기 길을 찾아서 엄마 나 지금 안전운전하고 있어요. 아빠 나 지금 방어운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려주신 부모님에게 보란 듯이 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 자체가 소망이지 그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된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은 드물어요. 성공하고 행복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비록 성공은 좀 못할지라도 여러분 아이와 행복한 관계를 꼭 유지하시고 우리가 인생은 사랑하면서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가 되지만 그 비교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그 마음, 그 이기적일걸요 아마 본능이지만 그거를 자꾸 부인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아이, 게임 많이 하는 아이, 공부 좀 못하는 아이들이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내가 지낼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아이가 이 거친 세상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안전운전, 방어운전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